정부가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구의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지만 이른바 로또 청약 우려도 나옵니다. 3살 나이에 팔을 세차게 잡아당겨 탈골시킨 보육교사가 붙잡혔습니다. 밀치고 쓰러뜨리는 학대 정황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KBS 양승동 사장이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의 실종자 가족을 찾아 사과하려다 쫓겨났습니다. 가족들은 KBS 직원이 찍은 추락사고 동영상 원본을 압수수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틸웰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등 미 국무부 핵심 인사 4명이 동시에 방한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인상 등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쉽게 빌릴 수 있는 공유자전거 따릉이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금 장치를 부수고 타고 간 뒤 아무데나 방치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생활 교통수단인 이 공유자전거가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한항공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입국했습니다. 운항 중이던 기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국내 처벌이 가능한지 따져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이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 그 1위로 부동산 정책이 꼽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6개월 동안 서울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은 14.2%나 올랐습니다. 솟구치는 집값을 잡고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27개 동을 콕 찍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먼저 김남준 기자가 정부 발표 내용 전해드립니다. 4년 7개월 만에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27개 동에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입니다. 대상이 된 27개 동 가운데 강남 4구에 22개 동이 몰렸고 용산, 마포, 성동, 영등포구는 1개에서 2개 특정 지역만 지정된 겁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경기 과천과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서대문구는 빠졌는데 정부가 부작용을 우려해 최소 지역만 선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은 높습니다만 거기가 지금 정비 사업이 초기 단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땅값과 법으로 정한 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더해 지자체가 분양가 상한을 정합니다. 분양가가 최고 시세의 반값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집값이 떨어진 지방 일부 지역은 규제를 풀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3구와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한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지면 전매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폐지됩니다. 저희들은 완전히 기다렸죠. 거래를 하려다가 양도세 후회 때문에 한 개 몇 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개씩 팔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이번 발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서울 안에 있는 재건축 사업장 87곳입니다. 이번엔 불패 신화의 강남 집값이 잡힐까요? 이어서 홍유라 기자입니다. 5,800여 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주택 단지입니다. 총 7조 원이 들어가는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인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포함돼 사업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일단 조합 측은 말을 아낍니다. 하지만 당초 평당 7천만 원대까지 거론되던 분양가가 반토막 날 수 있어 분통을 터뜨리는 조합원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돈 내고 우리가 집을 짓겠다는데 왜 이거 자꾸 국가에서 막아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큰 손실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너무 화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대상인 서울 87곳 재건축 사업장의 사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곳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더욱 느려질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 사업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투기 수요를 막아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지만 전문가나 현장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일부 동에 제한될 상황이라서 기존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 흐름을 둔화시킬 정도는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매물은 적고 매수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계속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시세와 분양가 격차로 인한 로또 청약 광풍과 인근 지역 집값 폭등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다른 사람 손에 아이를 맡기는 것도 가슴 아픈데 이런 뉴스 접할 때마다 불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살 아이의 팔을 잡아당겨 탈골시켰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CCTV 영상에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이 교사 아직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팔을 세차게 잡아챘더니 아이가 힘없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손을 잡고 질질 끌고 다니는가 하면 누워있는 아이의 다리를 손으로 밀쳐냅니다. 테이블 밑에서 못 나오게 막기도 합니다. 잠시 후 아이가 오른팔을 붙잡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한참 뒤 병원으로 옮겨져 팔꿈치 탈골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애가 팔이 아파서 막 층 늘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세상에 애를 그냥 병원에 응급실에 빨리 들어갔다는 거 안 하고 3시간을 방치한 거지. 경찰에 신고한 보호자는 CCTV를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보육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버젓이 근무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정상 운영 중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 말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서울의 어린이집에 2 아이를 맡긴 어머니는 아이들 몸에 지속적으로 멍이 생기자 학대를 의심했습니다.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고장나서 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드는 버릴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버린 거잖아요 지금. 이 어린이집은 CCTV 설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0만 원만 낸 뒤 정상 운영 중입니다. 어린이집 CCTV 위반 건수는 2년 만에 7배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5년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한 번의 학대만으로도 문을 닫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돌아가세요. 지금 사과 안 받아요. 사과하지 마세요. 독도일기 사고 당시 이륙 영상을 찍고도 해경에 제공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인 KBS. 오늘 양승동 사장이 실종자 가족들을 찾았지만 이렇게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양승동 KBS 사장을 막아섰습니다. 사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바닥을 내려치고 가슴을 움켜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과를 하시려면 양심 있는 영상과 해당 직원, 촬영 직원, 보도한 기자, 사장님 같이 오십시오. 양 사장은 결국 가족들이 있는 대기실 문도 열지 못하고 떠밀려 자리를 벗어납니다. 가족들은 KBS가 독도에서 추락한 헬기 이륙 장면을 제때 제공하지 않아 소동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 일을 위해서 살인자 찍은 거예요. 앞서 헬기 이륙 장면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던 KBS 부사장 일행도 가족들의 항의 속에 중단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영상을 보던 가족들은 오열하며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20초 분량 3개로 헬기가 독도에 착륙하는 장면과 이륙하는 모습만 담겼습니다. 지난 2일 KBS 뉴스를 통해 공개된 영상과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공개된 영상이 편집본이라며 원본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압수수색 원합니다. 압수수색 해주세요. 해경은 가족들 앞에서 KBS 직원 휴대전화를 건네받았고 원본이 맞는지 삭제된 영상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해군이 추락사고 해역에 해상구조함 광양함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장관을 향해 수색 장비를 일본에서라도 빌려오라고 항의한 지 하루 만입니다. 계속해서 배영진 기자입니다. 해군 3,500톤급 해상구조함 광양함이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해진 함의 자동 함정 위치 유지 장치가 고장나 수색이 중단되자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가 빗발친 지 하루 만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장비를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이거는 가깝잖아요. 이 때문에 해군은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광양함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광양함은 수중 무인 탐사기를 활용해 수중 탐색에 집중합니다. 또 함선 21척과 항공기 6대, 잠수사 117명을 동원해 실종자 찾기에 주력합니다. 청해진함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구조를 위해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독도 해역에는 90개의 수중 암초가 있는 만큼 암초를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이 집중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편 사고 발생 6일 만에 수습된 세 번째 실종자는 독도에서 어로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된 선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오디션 프로 프로듀스 X101의 제작진 2명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유료 문자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에 팬들의 실망감은 큽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에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가 데뷔하길 바라는 마음을 보냈겠죠. 화난 마음에 투표 비용을 돌려달라거나 진짜 투표 결과를 공개하라고 주장합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프로듀스 X101은 시청자 팬투표로 출연자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생방송 경연을 보고 시청자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투표를 하면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제작진은 국민 프로듀서가 될 수 있다며 시청자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팬투표 결과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자 인터넷 등에는 엠넷이나 담당 PD가 팬투표 참가자들의 손해를 물어내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돈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시청자하고 팬들 다 물어간 거잖아요. 100원을 숫자로 환산할 게 아니라 그 100원에 담긴 절박함과 애정을 보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력으로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한 시청자와 출연자의 믿음을 배반한 잘못이 더 크다는 겁니다. 팬들이 꾸린 진상규명위원회는 엠넷 측이 지금이라도 시청자 투표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자신들이 뽑은 아이돌이 누구인가? 경연에 참가했던 출연자들이 실제로 득표한 득표수가 어떻게 되나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방송사나 제작진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제작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안모 PD가 유흥업소에서 연예기획사의 접대를 받고 특정 출연자를 도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유착을 윗선에서도 알고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엠넷의 안모 PD와 김모 CP는 슈퍼스타 K와 프로듀서 시리즈 등 오디션 프로그램의 연출과 제작을 총괄한 스타 PD입니다. 법원은 이들을 구속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네,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지난달 강남의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안 PD가 연예기획사 관계자에게 수천만 원대 접대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접대 대가로 오디션 정보를 유출하고 특정 출연자에게 유리한 편집을 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 외에 청탁금지법과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프로듀스 X101은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 1위부터 20위까지 출연자의 득표수가 특정 숫자의 배수인 걸로 드러나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조작 논란이 커지자 안 PD가 휴대전화 메시지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간판 PD의 동시 구속 소식에 엠넷 측은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 조작과 기획사의 유착을 구속된 PD들의 윗선이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경찰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살펴보겠다며 엠넷과 CJ ENM 간부들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우리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한국에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가 조사를 받고 있는 도르지 헌재 소장의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통역을 맡은 대사관 직원과 함께 앉아 조사를 받고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손짓을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진술합니다. 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아침 8시 20분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도르지 헌재 소장을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연행했습니다.
도르지 헌재 소장은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면책 특권을 가진 외교관이라는 주장에 법리 검토 없이 도르지 헌재 소장을 한때 풀어준 뒤 다시 신병을 확보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현장 직원이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수습을 해서 바로 잡아서 다음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일 조사 당시 경찰은 도르지 헌재 소장이 통역을 맡았던 몽골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퍼부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승무원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협박 협의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출국 정지 조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도르지 헌재 소장의 수행원은 지난 1일 풀려난 뒤 곧바로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수행원에 대한 체포영장도 뒤늦게 발부받아 주한 몽골 대사관 측과 입국 날짜를 협의 중입니다. 도르지 헌재 소장은 오는 8일 몽골로 향하는 항공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혜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기내에서 대한항공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 우리나라에서 우리 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국적기에서 발생한 범죄는 국내 영토에서 일어난 범죄로 해석해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 수사가 가능합니다. 몽골 대사관 측은 애초에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조사를 거부했지만 면책특권은 외교관이나 외교부 장관, 국가 원수 등에만 해당할 뿐 헌재 소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에 따라 몽골 헌재 소장은 일반 외국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지난 3월 김포공항에서 음주난동을 부리고 승무원들을 폭행했던 일본 후생노동성 공무원도 현장에서 체포돼 국내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일본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결국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지만 몽골 헌재 소장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체포영장까지 발부됐기 때문에 48시간 안에 영장을 신청해 구속하거나 출국을 정지시키면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해서 몽골로 출국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팩트맨 확인 결과 몽골은 우리나라와의 조약에서 자국민에 대한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자국민 부인덕 측에 의해서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전부 몽골에 보내서 몽골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하도록. 이에 따라 몽골 헌재 소장이 출국해버리면 다시 강제 송환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몽골 헌재 소장을 출국 정지 등을 통해 강제로 머무르게 한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몽골로 출국할 경우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남자의 사과법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고성과 삿대질로 논란이 된 강기정 수석,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강 수석의 국회 출입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강기정 수석이 국회에 올 이유가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강기정 수석은 멋쩍게 웃으며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얼굴을 감싸쥐어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 수석 회의 보이콧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쑥이가 끼어든 건 100번째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날 사과를 충분히 했고. 강기정 수석은 당시 충분히 사과했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는데요. 얼마나 진심 어리게 사과했는지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본인의 발언으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강 수석은 그때 충분히 사과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예, 하지만 보신 것처럼 좀 마지못한 사과였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사과도 참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는 듯 보였는데
결론은 야당 비판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불러세워서 질의해놓고 안 듣거나 답변 기회도 안 주거나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솔직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10년 전 이야기고 변화가 없어요. 반대로 한국당이 회의를 볼모로 삼은 것에 대한 비판 의견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이후로 갈피를 잡지 못한 한국당 입장에선 강기정 수석 논란이 호재일 수 있겠죠. 하지만 과유불급, 늘 지나치면 역풍을 맞는 게 여의도 법칙이죠. 국회를 보이콧하는 그런 무슨 전염병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이콧 병 때문에 강기정은 오히려 역풍이 한국당으로 불어서 살아날 수가 있다. 이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할 때 일하는 국회. 그 당연한 걸 주문해야 한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따로 국밥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당 지도부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하겠다고 하자 최고위원들이 들고 일어났었죠. 그래서 보류됐는데 이번엔 한 최고위원이 박 전 대장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말입니다. 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려고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건너뛰시는 걸로 결정하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임태훈에게 찍히면 군 수사기관과 국방부가 꼼짝 못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실세입니까? 그러니까 박찬주 전 대장이 억울하다 이 얘기를 저렇게 길게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박 전 대장 논란이 불거진 뒤 황교안 대표가 어제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다시 정미경 최고위원이 박 전 대장을 옹호하면서 당의 입장을 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참 손발이 안 맞는데요. 정미경 최고위원이 박 전 대장을 변호한 데는 특별한 인연이 작용했습니다. 한 남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나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분이 누구냐면 박찬주 대장이었습니다. 법적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박 전 대장이 재판을 받을 때 저 정미경 최고위원이 변호인 역할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미경 최고위원 예전에도 강성 발언을 여러 차례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이 발언을 두고도 결국 황교안 대표가 해명을 해야 했는데요. 지도부가 이렇게 따로 노는 사이 우리 공화당은 대놓고 이삭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탈락해가지고 그때 온다 그러면 그때는 안 받는다? 그때는 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지금 액션하는 게 좋겠다. 공천 탈락 전에 미리 우리 공화당으로 합류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정치가 참 가벼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국 사태가 끝난 이후 한국당 닥친 여러 악재에 영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을 9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지 72일 만에 처음이라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검찰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연구실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참관한 가운데 저녁 8시까지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 전 장관 자녀의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 의혹을 확인할 목적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지 72일 만에 이뤄진 연구실 압수수색이라 의미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제한적인 범위지만 계좌 추적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 주식 투자에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한적으로 발부하고 있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번번이 기각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소식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두 아들이 특혜 인턴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금융위 고위 간부였던 유 전 부시장이 펀드 운용사의 편의를 봐주고 고등학생 두 아들이 인턴 기회를 받은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했던 금융위원회 사무실과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유 전 부시장이 직위를 이용해 펀드 운용사의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두 아들이 이 펀드 운용사에서 인턴십을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장남은 2016년과 2017년, 차남은 지난해 한 차례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두 아들은 모두 해외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받은 대가 가운데 하나가 두 아들의 인턴십 경력으로 보는 겁니다. 펀드 운용사 직원들은 인턴 의혹에 대해 입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보셨어요? 이런 가운데 펀드 운용사는 지난 2016년 정부로부터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 위탁 운용사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0억 원 출자도 받았는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현재 업계 10위 규모로 성장한 펀드 운용사의 정모 대표는 삼선 의원을 지낸 전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서울시의 공유 자전거 따릉이는 어디서나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에 70만 원이나 하는 이 따릉이가 자꾸 없어지거나 부서진다고 합니다. 김진희 간다. 김진 기자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출퇴근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데요. 사실 이 자전거는 제 게 아닙니다. 서울시의 공유 자전거 따릉이를 빌린 건데요. 사용 후에는 반드시 반납을 해야 하죠. 이렇게요. 그런데 시민들의 생활 교통수단인 이 공유 자전거가 순환을 겪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현장 취재했습니다. 따릉이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로 일종의 임대 서비스입니다. 현재 약 2만 5천여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철이나 아니면 버스에서 내려서 많이 걸어가야 할 때 그때는 따릉이 타고 가면은 훨씬 더 편하죠. 따릉이 대여소는 서울 시내에 1,500여 개가 있는데요. 원하는 곳에서 카드나 휴대폰 결제로 요금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금 장치를 분리해주세요. 사용 후에는 가까운 거치대에 반납하면 되는데 시간이 초과하면 5분당 2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변경되었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단말기를 훼손하거나 따릉이를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도난이에요. 10중에 9는 도난이에요. 모방 범죄의 위험성 때문에 자세히 언급할 순 없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선 간단한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푸는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전거 영상 보다가 영상 떠가지고 무심 한번 봤는데 많아요. 이렇게 도난된 따릉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주택가 골목을 가보니 방치된 따릉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도 골칫거립니다. 고장 신고는 자전거입니다. 저희가도 물건을 있고 막 100씩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그리고 소사도 있고 오기지도 안 되니까. 다른 지역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 시내를 돌아봤습니다. 저기도 있네. 고장 신고는 자전거입니다. 다른 자전거를 이용해주세요. 다리 아래, 골목길, 일반 자전거 거치대 등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방치된 따릉이는 어떻게 수거하고 관리할까요?
도대체 위치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자전거 GPS가 달려있잖아요. 위치 확인은 불가능한가요? 있기는 한데요. 왼쪽에서 실시간 자전거 위치까지 좀 확인은 어려워요. 따릉이에 부착된 GPS는 주행 거리와 시간 확인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버려진 따릉이의 정확한 위치 확인은 신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단말기 그 신고예요, 이제. 그러니까 돈이 안 올라가고 자기가 들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다가.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와서 찾아가죠. 수거된 따릉이는 고장 수리 작업을 위해 지역센터로 옮겨집니다. 올해 들어서만 따릉이 666대가 분실됐고 그중 420대를 회수했습니다. 따릉이 도난이 워낙 많다 보니 서울시설공단은 최근 발생한 도난 사건 56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확인된 피의자는 대부분 청소년이었습니다. 따릉이의 유지 관리에 올해에만 207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한 40대 정도 들어있거든요. 단말기가 3분의 1 정도. 따릉이 한 대 가격은 무려 70만 원. 그중 GPS 단말기 가격만 42만 원입니다. 지난달부터는 강제로 바퀴를 굴리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GPS 단말기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간 위치 추적이 안 되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LTE 통신 방식으로 변경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복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처럼 좀 아껴주시고. 마치 내 것인 양 마음대로 훔쳐타고 아무데나 버리는 따릉이. 사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든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마음대로 훔쳤다가 절도범으로 처벌당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멕시코 마약 조직원들이 미국인 일가족 9명을 라이벌 조직으로 착각해 몰살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희생자 중 6명이 아이들이었는데 이 중에는 생후 8개월 된 쌍둥이도 있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불에 타 뼈대만 남은 차량. 표면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총탄이 박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My grandchildren are burnt and shot up. 현지 시간 4일 멕시코 북부를 여행하던 가족들의 차량 3대가 괴한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무차별 총격에 미국과 멕시코 이중 국적인 여성 3명과 생후 8개월 된 쌍둥이를 포함해 아이 6명이 희생됐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몸을 피한 13살 소년이 다른 아이들 6명을 인근 덤불에 숨긴 뒤 6시간 동안 마을로 뛰어가 비극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마약 범죄 조직원들이 라이벌 조직으로 오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t's not just got caught in gunfire in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This is a whole new level of cartel violence.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상에서 마약 조직을 쓸어버리기 위해 멕시코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족 일부는 보복 살해 가능성을 제기해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크리스마스 축제를 2달이나 앞당겨 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몰락한 베네수엘라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섰다는데 어떤 사정인지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의 환영을 받으며 마두로 대통령이 입장합니다. 흥겹게 춤까지 추며 아직 2달이나 남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벌써 시작됐다고 선언합니다. Cuando la cosa se pone más difícil, más juntos y unidos hemos estado. más solidarios hemos estado. 그러나 현실은 축제 분위기와는 정반대입니다. 주유소에는 돈 대신 생필품을 들고 온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Intercambio, por ejemplo, un cigarro, no sé, agua, comida, lo puedes dar aquí, pasa, sin ningún costo ni nada.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되면서 아무도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겁니다. Sí, bueno, no solo gasolina, he tenido que pagar cuotas de estacionamiento con frutas. 주유소 청소는 비싼 물 대신 기름으로 합니다. 암울한 현실을 덮기 위해 축제 분위기를 띄우며 정부가 꼼수를 쓴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Hoy un estudiante no tiene cómo ir a su casa de estudio. No tiene pasaje, no tiene comida, no tiene zapatos y no tiene ropa. Así como se encuentran los estudiantes, así nos encontramos los trabajadores.
극심한 식량난에 아동 절반가량이 영양실조인 베네수엘라에선 5년간 400만 명이 국경 넘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한국의 외교부 역할을 하는 미국 국무부의 최고위급 인사 4명이 동시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을 넘어 중국 화웨이 금지까지 미국의 압박이 거셉니다.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U.S.-ROK relationship and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here in the Indo-Pacific region. You guys have been great partners, great allies for a long, long time. 끈끈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지만 현안을 다룰 때 태도는 달랐습니다.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소미아는 미국에게 중요하다며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해제가 먼저라며 지소미아 연장을 먼저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방위비 인상도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Following the war, the U.S. was a donor and Korea was obviously a recipient of U.S. aid as it sought to rebuild itself. And now Korea is a strong contributor. 올해보다 5배 많은 약 6조 원 인상을 요구 중인데 드하트 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도 예고 없이 한국을 찾아 국회와 언론 접촉을 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마크 네퍼 부차관보는 5세대 통신 5G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Economic relationship extends far beyond trade and investment. And it really extends into the global economic security area. 중국에 대항하는 반화웨이 전선에 한국도 참여하라고 압박한 겁니다. 미 국무부 핵심 4인방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방한해 각종 현안에 대한 동맹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쏠 수 있다고 했던 국방정보본부장이 한 달 만에 쏠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의용 대통령 안보실장의 발언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북한 미사일 최고 전문가가 소신을 굽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의 쟁점은 북한 ICBM의 이동 발사 능력이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냐,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본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 정보위원장이 전한 정보본부장의 발언은 한 달 전 합참 국감 때와 180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ICBM은 현재 그 테일로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테일로서 발사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지금 북한은 이미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방정보본부장은 대북 정보를 다루는 북한 미사일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지난 1일 정의용 대통령 안보실장이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가 불가능하다고 한 뒤 최고 전문가의 소견이 바뀐 겁니다. 텔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다만 정보본부장은 과거보다 발사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져 탐지와 요격이 더 어려워진 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은폐시설에서 미사일에 연료와 산화제까지 넣어 모든 발사 준비를 마친 뒤 야밤에 이동해 기습적으로 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을 발사할 때 접경 자강도부터 평양이 평성까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쐈습니다. 한편 정보본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해 초대형 방사포가 아닌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서 현재 58명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마저도 입영 대상자가 부족해 귀화자와 여성들의 입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거 대화를 할 때 그분 이름을 계속 꺼내세요. 빙속여제 이상화와 결혼한 강남 씨는 현재 만 32세 일본인으로 귀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남 씨와 같은 만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만 35세 이하 귀화자는 연간 1,000명 수준으로 대부분 중국 동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귀화자를 입대시키려는 것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병력 손실에 따른 전투력 저하 우려는 잘 훈련된 부사관의 복무기간 연장을 통해 씻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여성 간부도 4천여 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귀화자 입대에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권리를 누리려면은 당연히 군대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다양성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충분히 국방 의무를 해야죠. 여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더 많아진다면 한번 다시 재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군을 위한 시설을 먼저 확충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병력 공백은 첨단 기술로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미래 전투 체계의 핵심인 드론봇과 정찰 위성, 무인기 중심으로 군 전력을 바꿔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우리 군대 내에서 최고 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의 수장 이동호 법원장. 이 법원장이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판결을 내리던 군법원 1인자가 군법원의 피고인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고등군사법원과 식품가공 군납업체 M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어제 오전입니다.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이 M사 대표 정모 씨에게서 수년간 억대 군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출근하셨나요, 그러면? 안 나오셨는데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검찰은 평소 형님 아우 사이로 지낸 두 사람이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스스럼 없이 계좌번호를 물으며 돈을 송금한 정황은 물론 출금 비밀번호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지인 등을 통해 차명 계좌로 송금하면 이 법원장이 계룡대 ATM기 등에서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로 현금을 찾아간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군 법무병과에선 육해공군을 통틀어 단 2명밖에 없는 장성 가운데 1명으로 그중 최고위직입니다. 정 씨는 2007년부터 군에 어묵과 생선가스 등 가공식품을 납품해왔습니다. M사가 군납에 문제가 생기거나 새 사업을 따내면 이 법원장에게 현금 뭉치가 건네진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검찰과 공조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이 법원장과 정 씨 등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한 직후 이 법원장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독거노인에게 매달 받는 기초생활급여는 생계 그 자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노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지원급여를 끊기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정석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홀로 사는 70살 박모 씨는 지난달 초 기초생활지원금이 끊긴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 3월부터 건설회사에서 모두 2천만 원을 받아 기초생활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합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있는 사람이 무슨 놈의 일을 하느냐. 박 씨는 구청에서 매달 받는 지원금 40만 원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또 다른 독거노인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소득이 잡히면서 기초생활지원금이 뚝 끊겼습니다. 두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지난 3월 지역 복지단체 대표에게 받은 쌀 10kg 때문이었습니다. 후원 물품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명단이 있어야 된다. 누구한테 줬는지 무심코 줬습니다. 개인정보는 건설회사 2곳으로 전달됐으며 노인들에게 월급이 지급된 것처럼 꾸며졌습니다. 명의가 도용된 겁니다. 복지단체 대표는 건설회사에서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자신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복지단체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관련 건설회사의 세금 탈루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팀을 한국 시리즈 준우승으로 이끈 감독이 재계약에 실패해 말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키움 구단은 전임 감독이 감옥에 있는 전임 사장과 내통한 게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3년 전 이장석 전 대표에 의해 야구단 직원에서 감독으로 전격 발탁된 장정석 전 감독. 이 전 대표가 지난해 초
회사 돈 82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돼 경영 일선에서 배제됐지만 장 전 감독은 이상하게도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면회해 자신의 재계약 조건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한 키움구단은 9월 말 감사위원회를 통해 조사에 나섰고 결국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정석 감독과의 재계약 관련된 내용이 오고 갔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상황들을 고려해서 장정석 감독과의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고. 키움은 UMF 창업주인 허민 이사회 의장과 이전 대표의 힘겨루기 등으로 감독 교체설이 확산되자 급히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모레 키움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고 이전 대표 등을 직접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황사 마스크 꼭 챙기셔야 됩니다. 국내외 미세먼지가 오전까지 중서부 지역에 영향을 주는데요. 다행히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오며 먼지도 씻어주겠습니다. 찬 공기가 기온을 끌어내리면서 입동절기인 금요일에는 반짝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 기준으로 1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고요. 내륙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보시는 것처럼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다음 주 후반에는 더 추워집니다. 겨울채비 해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대구 10도 등으로 오늘만큼 쌀쌀한 아침이 되겠습니다. 한낮에는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이나 크게 나겠습니다. 날이 급격히 차가워지면 혈관벽이 수축해서 고혈압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침 운동과 과음은 피하시고 정기적인 혈압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맘때 가장 부족해지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인데요. 한낮의 산책으로 비타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정치권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내일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이 모여 중진 의원들의 퇴진을 논의합니다. 중진 의원들 콕 찍어 나가라는 게 씁쓸하다고 말하기에 앞서 국민이 왜 세대교체를 바라는지 성찰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내일도 뉴스에입니다.